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또 한 주간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과 시장 정리 함께 하면서 다음 대비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내용 정리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역시 미국 증시 좀 중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죠. 현지 시간으로 16일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0.8% 상승한 23,458.3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82% 상승한 2,585.64포인트의 시장을 마감했죠. 이제 월마트 같은 대형 기업들의 호실적, 이런 것들이 좀 재료가 되었고요. 세제 개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11%나 어제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3분기 순이익이 1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도 1231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도 역시 전일 대비 1.3%나 상승했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6,793.29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가와 장중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나스닥 대표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 같은 경우에 실적 호조에 5% 넘는 상승 보여주었고, 또 저희 패시브 종목이죠. 넷플릭스 같은 종목도 1.76%나 상승하면서 다시 200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도 2.18%나 상승하며 시장을 마감했고요. 또 여기에 경제 지표도 대체로 호조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도 허리케인의 영향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0.9% 상승하면서 매우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씩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금융주의 상승을 여러분 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해종합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쪽 보시면 어제 중국 증시 보시면은 차트에서 지금 양봉의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은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3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3,399.25포인트에 거래를 마치면서 지금 3,400선이 어쨌든 살짝 무너진 그런 모습이죠. 업종별로 일단 살펴보면 보험이나 주류, 화학 섬유 같은 쪽이 좀 상승을 했고요. 증권이나 석탄 이쪽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나마 어제 소비주나 아니면 대형주의 방어적인 성격의 자금이 몰리면서 귀주 모태즈 같은 경우에는 4.51% 급등하면서 주가가 700위안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도 5.15% 오르면서 보험주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초반에 2%대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지만은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에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3,400포인트를 이 선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3,400포인트 부근에서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백마주나 아니면 의료, 주류 같이 방어형 종목에 좀 약간 쏠리는 그런 영향을 보였고요. 이러한 방어형 종목에 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하방 지지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테스트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목해 주시고요. 또 일각에서는 3분기 장세가 마무리된 후에도 시장의 분위기에는 지금 변화가 없고요. 현재 주류 장세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또 메인보드 쪽 종목들이 하방 지지력을 확인한 후에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세를 다시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산업정책 호재나 실적 성장 같이 이런 모멘텀이 분명한 테마주에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 제조나 환경보호 의료 같은 이런 테마 쪽으로 여러분 주목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선 2일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경제지표 부진이나 자금이나 정책 방면의 악재를 소화하는 중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후장에서는 증권 섹터의 상승 기회를 좀 주목하시면서요.
네, 메인보드 상승을 기다리시면서 좀 천천히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기회를 탐색해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해 증시가 3,400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한다면은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있을지 여러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현금 가지시고 현금 비율 충분히 가져가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과 중국 관련된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 40% 삭감 소식에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주들이 뭐 급락을 했었습니다. 저희 비아디도 역시 하락을 보였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전기차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1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제 요케마이즈마 폭스바겐 중국 법인 대표는 이날 광저우 모터쇼에서 이렇게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대표 하이즈만 대표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중국 합작 벤처, 그러니까 장화이 자동차와 함께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생산을 실제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이제 전기차 생산 쿼터를 제시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폭스바겐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204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연료 차량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정량의 전기차 생산 쿼터를 채우고 난 뒤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폭스바겐이 그 뜻을 가장 먼저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외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업체 이제 중타이와 지분 50%를 나눈 합작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뭐 르노 자동차나 뭐 닛산도 중국 자동차 그룹들과 각각 합자 회사를 차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주춤했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합작사 없이 중국 상해 자유무역지구에 독자 공장을 뭐 설립한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종목들이 여러분 많이들 갖고 계시고 또 관망을 하고 계신데 중국 전기차 종목들이 보조금 삭감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실제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와 또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변동성 기회에 한번 관련주들 여러분 잘 지켜보시다가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나 신에너지 자동차 이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뭐 중요한 산업으로 뭐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혹은 국내도 있고요. 또 일본이나 유럽 같이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분 한번 투자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패시브 종목이죠. LIT 일단 차트 보시면은 최근 2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차트 보시면 14일, 15일 연속으로 낙폭 보여주면서 거의 개파락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40달러 선도 무너졌었죠. 패시브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단기간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번 주 조정을 제대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 보시면은 지금 전일 대비 1.75% 상승했죠. 상승한 39.57달러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기존 투자자 여러분들 뭐 조정이랑 상관없이 그냥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조정은 전혀 신경 쓰시거나 당황하실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의 매크로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방송 중에서도 저희가 수차례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지 투자자들의 움직임만 봐도 지금 최근 들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어떤 생산이나 혹은 그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겠단 말이죠. 이 점은 확실한 팩트가 되겠고요. 여기에 전기차의 공급 확대는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뭐 리튬이나 코발트 그리고 뭐 니켈이나 망간 같이 이런 2차 전지의 원자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수요도 지금 현재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 재료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업계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면서요. 관련 ETF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ETF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희가
패시브 포트폴리오에서 투자하고 있는 LI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하락이 일조한 악재로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있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2위의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 전체에 영향 끼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리튬 관련주가 좀 매도세를 타기는 했지만은 저희 LIT의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이미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LIT 가격은 테슬라의 주가와 일단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6개월 추이 보면은 지난 9월 LIT와 테슬라의 동반 하락 이후에는 테슬라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LIT는 다시 상승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두 자산이 두 종목이 디커플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앞으로 하락한다면은 LIT도 어느 정도의 하락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저희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을 지금 남겨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다만 더 큰 조정은 저희는 여기서 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어쨌든 저쨌든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LIT 역시 당연히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종목은 아니지만은 배터리 업계와 LIT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목 테슬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주가 보시면 전일 대비 0.39% 상승했죠. 312.5달러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혹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단기적인 리스크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애초에 시장 컨센서스 살펴보면은 3분기 테슬라 영업 손실이 좀 있습니다. 300억 달러 그리고 38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업 손실이 405억 달러 그리고 순손실이 489억 달러로 전망보다 훨씬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경영진은 생산성에서 문제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8년 1분기까지 모델 3 생산량을 주당 5,000대로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LIT와 별개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연말까지 더 지켜보시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는 그런 방향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주가 보시면 전일 대비 0.95% 상승한 57.24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대체로 대형 IB들이 현지에서는 홀딩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 마무리를 잘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EPS가 주당 0.55달러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치에 충분히 부합을 했고요. 앞으로 EPS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분기 전망이 예상보다는 소폭 하회할 수는 있겠지만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매출 성장률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모바일 관련 부분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잘 되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 역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당연히 역시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